오늘은 2020년 이그노벨상 경영학 부문에서 수상한 사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20년 이그노벨상 경영학 부문 수상자는 경영학의 어떤 혁신적인 이론이나 경제적 성과로 주목받은 사람이 아닌 청부살인 계약에 얽힌 중국의 믿기 힘든 실화였던 사건 자체였습니다. 왜 수상하게 되었는지 듣기만 해도 황당하고 기막힌 영화 같은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중국 광시성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일하던 탄유휘라는 남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탄은 거액의 돈을 투자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법적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웨이라는 인물이 탄의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여러 차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13년 웨이는 탄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장기간의 법정 소송 과정에서 손해볼 것이 두려워진 탄은 웨이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흔히 청부살인이라고 불리는 범죄 행위를 통해 말이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웨이를 제거해달라고 전문 킬러에게 2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한화로 약 3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 탄은 이 돈이면 웨이를 제거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확신했죠. 탄은 시광안이라는 첫 번째 킬러에게 이 일을 의뢰했습니다. 시광안은 이 일을 수락했고 이제 웨이를 처리하는 것만 남았을 것 같았지만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시광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암살자 모텐샹에게 대신 웨이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며 200만 위안을 제안합니다. 모텐샹은 수락했고 시광안은 탄과 재협상하여 살인한 후에 100만 위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돈만 챙기고 이를 다른 킬러에게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텐샹도 첫 번째 킬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인 양캉생에게 이를 또 의뢰합니다. 양캉생에게 선도금 27만 위안을 주고 살인에 성공하면 50만 위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직접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청부살인의 성격은 점점 희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3명째 킬러가 등장했지만 웨이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었고 청부살인 후 받을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후 양캉생도 앞에 청부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는 또 다른 청부업자 양광성에게 20만 위안을 제시하며 암살에 성공하면 50만 위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광성이 다른 청부업자인 링시안 씨에게 이 사건을 넘기며 살인 의뢰 과정은 반복을 거듭하게 되었고 결국 5번째 킬러까지 전달되면서 이 청부살인 의뢰 사슬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킬러인 링시안 씨는 더 이상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인을 계획하는 대신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웨이를 죽이는 대신 그를 만나 직접 거래를 제안한 것입니다. 링은 웨이를 만나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청부살인 의뢰 사실을 털어놓고 살해된 것처럼 위장해서 의뢰비를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웨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링의 제안에 동의하여 양광성에게 보여줄 증거로 웨이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을 묶은 채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웨이는 죽은 척 연기하여 링시안 씨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 이 모든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경찰은 순식간에 모든 관계자들을 체포했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5명의 청부업자와 의뢰인 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청부업자는 자신이 단지 일을 넘기기만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이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2016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고인 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2심 재판은 3년 동안 진행되어 처음으로 청부살인을 의뢰한 탄에게는 징역 5년이, 시광안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양캉생과 양광성은 징역 3년 3개월, 모텐샹은 3년, 링시안 씨는 2년 7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황당한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 사건은 이그노벨상 경영학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사건이 2020년 이그노벨상 경영학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이유는 그 사건 자체가 매우 기발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측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그노벨상은 처음에는 웃기지만 나중에는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나 사건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비효율적 경영과 책임 회피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스꽝스럽게 드러낸 이 사건은 그 취지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위임이 비효율성과 책임 전가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청부업자가 외일을 살해할 책임을 지지 않고 일을 넘기면서 각 단계에서 조금씩 돈을 덜 받는 대신 위험을 피하려고만 했죠. 이것은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많은 경우 관리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청부살인을 단계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돈은 줄어들고 실제로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인 결과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사업에서 비효율적 경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아웃소싱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사건의 참가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따랐습니다. 각 킬러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최소한의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비효율을 낳았습니다. 경제적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영의 세계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각자가 책임을 피하려다 결국 실패한 이 사건은 조직에서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위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사합니다. 이그노벨상은 이런 역설적 교훈을 풍자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리스크 관리와 위임이 비효율성에 대한 아주 유쾌한 교훈을 준 셈이죠. 탄과 청부업자들은 위험을 계속 떠넘기는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고 결국 모두가 실패로 끝난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라기보다는 무모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반복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다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2020년 이그노벨 경영학상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웃음거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부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5명의 킬러가 차례차례 일을 넘기는 동안 실제로는 아무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동시에 기이하게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경영의 중요한 문제들을 그대로 옮긴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청부업자들이 이를 아웃소싱하고 비용을 분배하는 모습은 마치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 문제점과 책임 회피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그노벨상은 전통적인 노벨상과 달리 처음에는 웃기지만 나중에는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나 연구를 수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은 이그노벨상의 이러한 취지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웃음거리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심오한 경영적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주었죠. 이 사건은 세계가 웃을 만한 소재로 여겨졌지만 그 이면에는 경영과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책임지지 않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그 기업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그노벨상이 이런 사건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작은 결정을 책임감 있게 내리지 않으면 더 큰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그노벨상 경영학 부문 수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